사랑한 죄밖에 채널은 시니어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나이를 넘어 세월을 넘어서도 여전히 뜨겁게 뛰는 심장이 있습니다. 주름진 손끝에서도 전해지는 전율, 백발 사이로 스며드는 달콤한 설렘, 그리고 인생의 황혼 속에서도 불타오르는 뜨거운 감정들. 세상이 늦었다고 말해도, 사회가 부적절하다고 손가락질해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첫사랑의 풋풋한 떨림부터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이별의 아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온 운명 같은 재회까지. 이곳에서 들려드리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어루만지고 잊고 있던 감정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67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치도록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평범한 아내, 평범한 엄마로만 살아온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과는 무려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생겨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한마디 없고 저녁 식탁에서도 오직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죠. 우리 집은 마치 조용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웃음소리라곤 TV에서나 들을 수 있었고, 대화는 생활비나 아이들 걱정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런 제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 기타 교실에서 만난 그 남자.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온몸으로 전해졌거든요. 기타를 가르쳐주는 그의 손길은 무척 부드러웠어요. 제 서툰 손가락 위치를 바로 잡아주면서도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라며 격려해주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문을 나서려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가시죠? 오늘 수업 때 궁금해하신 부분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정말 오랜만에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20살 처녀 같은 기분이었죠. 얼굴이 화끈해지는 걸 느끼며 네, 좋아요 라고 답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작은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 따뜻한 아메리카노 향이 코끝에 감돌고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남편에게는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제 꿈 이야기,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요즘 느끼는 외로움까지. 정말 재미있는 분이세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그의 말에 제 얼굴은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저를 재미있다고 말해준 게 말이에요.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수업 후엔 항상 함께 차를 마셨고 주말엔 산책을 하기도 했죠. 봄이 되어 복지관 뒷길에 벚꽃이 만개했을 때였어요. 꽃잎이 하얗게 흩날리는 길을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앗! 깜짝 놀라 손을 빼려던 순간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제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그 온기. 저도 모르게 그 손을 꼭 잡고 말았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더 꼭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이건 안 돼. 나는 유부녀인데? 라는 죄책감과 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라는 달콤한 전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벚꽃잎이 우리 위로 우수수 떨어지는 그 순간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름이 되자 우리의 만남은 더욱 깊어졌어요. 어느 날 그가 제안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요즘 좋다는 로맨스 영화가 있던데. 작은 동네 극장.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은 우리.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빛이 그의 옆얼굴을 비추는데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제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마치 깃털이 스치는 것처럼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이야. 영화 속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저는 그의 시선을 느꼈어요. 옆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정말 위험했어요. 조금만 더 가까워졌다면. 하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없이 전해지는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가을이 되어 그가 말했어요. 근교로 단풍 구경 가지 않을래요? 정말 아름다운 곳을 알고 있어요. 그날은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붉게 물든 단풍잎들 사이로 햇살이 비춰들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산책로를 걸었죠. 그가 제 사진을 찍어주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빛나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랑합니다. 그 세 글자에 제 온 세상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관심한 남편, 익숙한 일상, 그리고 무겁게 짓누르는 죄책감. 침대에 누워서도 그의 목소리가, 그의 손길이 계속 떠올랐어요.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며 그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을 때면 가슴이 뛰면서도 동시에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건 옳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 없이는 어떻게 살지? 매일 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불륜녀라는 딱지가 이마에 붙어 있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도 다음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었어요. 이제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 앞에 서 있어요. 마음은 이미 그에게 완전히 빼앗겼고 하루도 그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어떤 날은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철없다고 자책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인생은 한 번뿐인데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면 다시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이 복잡한 감정의 미로 속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황혼기에 찾아온 이 뜨거운 사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인생의 진짜 사랑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도덕과 의무 앞에 이 감정을 묻어버려야 할까요? 불륜의 늪에 빠진 죄인으로 남을 것인가? 마지막 행복을 붙잡은 용감한 여인으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사랑한 죄박해였습니다.